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강원 산지에는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최강 한파가 찾아올 걸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한 주간의 날씨 상황과 전망 등 기상 문제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김진도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은 비도 내리고 강원도에 눈도 많이 내리고 있는데 내일은 추워진다고요. 그렇습니다. 비와 눈이 동시에 내리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겨울은 비보다는 눈이죠. 그렇죠. 근데 비가 내리고 있고 비도 너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겨울비가 아니라 거의 여름비처럼 내리고 그러니까요. 있죠. 겨울비는 기본적으로 한 5mm 정도 오는 수준에 그치거든요. 여름비라고 하면 보통 한 60mm 정도 오는데 네. 전반적으로 6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있고 이렇게 되면 기상관측일에 12월 강수량 최고 기록, 일강수량 최고 기록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그만큼 온도가 조금 높아졌다는 이야기고요. 예.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에는 비가 아닌 눈이 내리고 있는데 그냥 눈이 아니라 폭설입니다. 지난번에 70cm가 넘게 내렸고 지금도 한 20cm 정도 왔거든요. 앞으로도 20cm가 더 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주 내에만 강원 산간에는 눈이 1m 이상이 내리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 오네요. 날씨가 이제 많이 추워진다고 하는데 그렇죠. 추워지면 얼마나 더 추워지는 겁니까?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겨울철에 나타나는 추위는 예. 요즘 들어선 북극 한파가 영향을 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나라 주변에 북극에서부터 내려온 한기가 우리나라 주변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건데요. 이 그래픽 말고 제가 이번 주말 휴일 정도에 어느 정도 기온이 떨어질지를 따로 그래픽을 준비했거든요. 볼까요? 예. 네, 그걸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기온하고 낮 기온이 아침 기온이 영상 5도였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평년 기온이 0도 수준이니까 평년보다 5도나 높은 거죠. 네. 그런데 낮 기온이 1도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6도였죠. 예. 내일은 어느 정도가 되죠?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기온이 8도에서 9도 정도 낮아지는 겁니다. 예. 네.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그런데 낮 기온도 영하 3도입니다. 이 때문에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예. 이야기고요. 이게 토요일입니다. 네. 근데 일요일 보시죠. 더 떨어지네요. 일요일 아침 기온은 영하 영하 11도. 11도, 낮 기온도 영하 6도입니다.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이고요. 실제로 북극에서 내려온 한기가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줬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고 예. 이 정도 영하 3도에서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지고 나면 수도 계량기가 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계량기 동파주의보 같은 것도 내려질 예. 가능성이 높고요. 네. 또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지금은 강원 산간에 폭설이 내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나면 서해안 지역, 제주도 지역에 폭설이 내립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예. 해안에도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어. 여객선,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고 예. 특히 강원 산간 지역의 국립공원 같은 경우 지금 입상 금지령이 내려져 있는데 네, 네. 앞으로는 제주도 지역에도 입상 금지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12월 들어서 날씨가 계속 따뜻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8도씩 뚝뚝 떨어지면 많은 분들이 대비가 안 돼 있어서 좀 놀랄 텐데 대비를 좀 하셔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예. 지난번에 반짝 북극 한기가 있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로 강하지는 않았고 또 이번 북극 한기의 특징은 오래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 그래픽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위쪽에 보이는 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실제로 지금 찬 공기가 내려와 있는 지역을 표시한 겁니다. 북극에서 내려온 한기고요.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기온이 지상 기온 같은 경우에 영하 20도에서 영하 40도까지 달합니다. 그 뒤에 약간 짙은 은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찬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죠. 그런데 앞으로를 더 보겠습니다. 토요일입니다. 내일 조금 더 내려왔죠. 네. 그리고 일요일입니다. 굉장히 강한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영하 10도인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영하 10도까지 떨어졌고 남부지방은 서울보다는 조금 낮긴 합니다만 예, 예. 그만큼 찬 공기, 북극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걸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지 볼까요? 네. 다음 주 초반에 약간 올라갑니다. 예. 네. 그런데 후반으로 가볼까요? 다시 추워지죠. 그러네요. 더 추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부터 시작된 추위가 다음 주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기온이 더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온도를 제가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예. 보시겠습니다. 주간 전망 기온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라면 보시죠.
주말에 영하 11도까지 죄송합니다. 주말에 영하 11도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영하 11도입니다. 예. 제가 초반에 잠깐 올라간다고 했죠. 예. 그런데 다음 저도 주 영하 목요일에 5도예요. 예. 다음 주 목요일은 영하 13도입니다. 아, 이번 주에는 포근했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는 이제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예. 문제인 게요. 독감이나 요즘에 호흡기 질환이 굉장히 늘어나는 이유가 매일매일의 일교차가 클 뿐 아니라 네, 네. 주 초반에 상반기에는 굉장히 기온이 높다가 갑자기 중반 들어서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그렇게 기온 떨어지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온도차뿐만 아니라 주간 단위의 온도차도 굉장히 심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요. 또 기온이 이렇게 영하 10도 이하가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고 나면 서울의 한강도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중반 이후 그러니까 다음 주 후반쯤 되면은 서울 한강도 얼어붙을 정도로 이번에 북극 한파의 기세가 이번 주말부터 심해지기 시작해서 다음 주 후반까지 지속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영하 13도면 제일 그렇습니다. 추운 것 이번 같은데. 영하 11도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평년 기온과 비교하면 얼마나 떨어진 거예요? 아침 기온 같은 경우에 0도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0도나 영하 1도거든요. 예. 보통 평년 기온이. 그렇죠. 근데 영하 11도, 영하 13도니까 평년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낮은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러니까 북극 한파라고 부를 만한 정도의 추위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옷장 안에 넣었던 두터운 옷, 외투들을 꺼내셔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겠어요. 예. 이게 다음 주까지의 날씨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 추위가 더 이어지나요? 다음 주 후반 정도쯤 되면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 금요일까지 추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이후에는 조금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탄절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네. 그 이후에는 다시 온도가 상승할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보셨듯이 북극한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형태가 1월까지는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그 온도 차이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겨울치고는 포근하구나라는 생각 특히 한 일주일 정도 간다면 너무 춥다라는 생각을 드는 북극 한기가 또 일주일 정도 오는 형태가 1월까지는 이어지다가 2월부터는 평년보다는 다소 포근한 겨울 날씨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번 한파 원인이 북쪽의 시베리아 기단, 그렇습니다. 북극 한파가 자꾸 내려오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이게 기후 변화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북극의 한기가 이렇게 내려오는 현상들이 최근에 나타나기 시작한 아. 겁니다. 2000년대부터 드러나서 예, 나타난 예. 거였고요. 그 전까지는 북극에 있는 한기가 내려오는 현상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온난화 때문에 북극의 기온이 상승을 했고 예. 북극의 기온 자체가 올라가니까 북극의 한기를 거두고 있던 극제트라는 현상이 흐물흐물해진 겁니다. 아. 그래서 중위도까지 내려오면서 북극 한파가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그렇군요. 겁니다. 근데 매년 이게 현상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매년 반복되면 우리나라가 매년 겨울마다 추워야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 이유가 대체 뭘까라고 기상청이나 기후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예. 대서양 쪽에 있는 뭔가 변화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줘서 북극 한기는 매년 내려오지만 네. 어떤 해는 우리나라에 빨리 영향을 주고 지나가고 어떤 해는 굉장히 오랜 기간, 장기간 영향을 주면서 정말 추운 겨울이 되는 그렇게 만든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최근의 연구 결과 중 나오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눈, 비 얘기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네. 최근에 비가 자주 내리고 있고 그렇죠. 눈은 이제 강원 지역만 좀 한정적으로 내리는데 비가 자주 내리는 거는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는 기압골이요. 대부분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압골입니다. 그래픽 잠깐 보시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현재 네. 상황은 춥지가 않습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높죠. 예.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따뜻한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온 자체가 낮 기온이 10도, 15도까지 올라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비가 아니죠. 남쪽에서 저기압이 통과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눈이 아닌 비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 차가운 공기가 조금 더 내려와 있는 상태였다면 비가 아니라 눈으로 내렸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예년보다 포근한 겨울 형태가 겨울이 나타나면서 지난번에도 그랬고 이번까지도 내륙 지방에는 대부분 비가 내린 거고요. 예. 그 비도 적은 양의 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거고 그래서 겨울 호우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 당연히 그 정도의 많은 양의 수증기가 비가 아닌 눈으로 내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눈이 아니라 폭설이 내린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상기후라고 하는데 매해 이렇게 이상기후가 나타나면 그냥 일반적인 이제 우리나라
전 세계 기후 상황이 네.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북극 한파가 나타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아. 그래픽을 잠깐 보시면요. 예. 아까 이게 우리나라 부근의 모습이잖아요. 네. 잠깐 태평양을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이거든요. 미국 지역 같은 경우 봐도 이렇게 찬 공기가 내려와 있다가 중간에는 따뜻한 영향 다시 동부 쪽으로 가면 찬 공기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예. 이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쭉쭉 보내보겠습니다. 굉장히 차가운 영역이 크게 늘었죠. 네. 이렇게 늘었다는 이야기는 이만큼 많은 지역에서 추워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북극 한기가 내려오면서 지역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겨울철에 늘어났고 네. 겨울이 온난화 때문에 포근한 겨울이 아니라 추운 겨울이 되는 게 온난화의 역설이라는 말로 지금 되고 있고요. 거기에 올 겨울은 특이한 게 엘니뇨까지 겹쳤습니다. 예. 네. 엘니뇨까지 겹쳤기 때문에 보통은 포근한 겨울로 개나리도 폈다가 그러네요. 여기가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다가 갑자기 북극 한기가 영향을 주면서 온도차가 극심하게 나타나면서 독감이 유행을 하게 되고 네. 감기 환자도 급증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극한 한파가 나타나고 있고요. 예. 러시아 같은 경우 시베리아 지역은 영하 50도까지 떨어지고 있고요. 중국 북동부 지역도 영하 40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반구 쪽 호주 같은 경우는 40도 육박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그래요?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엘니뇨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겹치면서 네. 우리나라 북반구뿐만 아니라 남반구까지 전 지구촌이 특이한 이상기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굉장히 강력한 기상 이변에 시달리는 해가 올해 시작이 됐고 네. 아마 내년에 엘니뇨가 계속된다면 내년까지도 이어지겠고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우리나라에도 내년 여름에는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내년 상황이 더 걱정이라는 거죠. 올 겨울도 마찬가지고 올 겨울은 기온 변화가 무척 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서해안과 동해안의 폭설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내년 봄까지 엘니뇨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내년 여름에는 올해가 폭염이 좀 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심각한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얼마 전에 부산에서는 벚꽃으로 추정되는 꽃이 피었다. 이런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게 12월에 벚꽃 개화가 가능하긴 한 겁니까? 사실 이제 저희들은 기후변화의 특징이 비정상이 정상으로 변하는 것이다. 예. 뭐 그렇게 아, 얘기를 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전에는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비정상들이 이제는 막 정상처럼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저 벚꽃 같은 경우는 이 봄철에 피는 꽃입니다. 예. 이건 좀 뭐 생태계 시기에서 꽃들은 당연히 그 시기 겨울을 지나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적상 온도가 100도 이상 올라가야만 피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예. 네. 이게 어쨌든 이번에 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도 드물긴 하지만 있었어요. 겨울에도 뭐 꽃이 핀 사례는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꽃이 핀다는 얘기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 있던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높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꽃이 리듬을 잊어버린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봄이 왔구나. 예.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지금 자막에서처럼 한강에서 야외에서 이게 가능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야외에서 치킨에 맥주 드신 분도 있었나 봅니다. 그만큼 12월 역대 최고 기온 기록이 깨졌다는 얘기인데 엘니뇨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연결해 질문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전 세계 기온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제일 큰 이유는 엘니뇨입니다. 그러니까 엘니뇨가 올라가게 되면 뭐 당연히 기온이 올라가죠. 우리도 뭐 지난 주말에는 거의 상당히 많은 지역이 최고 기온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네. 뭐 경주 같은 경우는 20.9도까지 올라가고 아주 뭐 20도 이상 올라간다는 게 12월에 쉽지 않은 건데 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던 가장 큰 거는 결국은 이제 엘니뇨죠.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 지구적으로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서 기온이 올라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전 지구 기온이 가장 높았을 때가 2016년이었는데 2016년도 2015년에 엘니뇨가 시작된 그 다음에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기록을 거의 깰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뭐 11월까지 이 통계를 낸 걸 보면은 거의 1.46도, 그 1850년에 청백연사의 평균 온도보다 1.46도 이상이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렇다면은 거의 올해가 이제 최고 기온을 기록할 거로 보는데 이렇게 엘니뇨가 발생하는 해는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기온이 많이 상승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예. 그러니까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니까 지금 다른 나라들도 이상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좀 있을까요?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뭐 호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40도 이상 올라갔는데 이게 평년보다 15도 이상 높은 그런 예. 기온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많이 지금 지난주에 아주 이슈였죠. 독일의 45cm 폭설. 네. 뭐 역대 최고였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73년 만에 40cm 이상의 강설이 내리면서 최고 예. 기록을 했고, 뭐 강수량으로 따지면 145년 만에 최고 기록을 기록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동아프리카죠. 탄자니아라든가 뭐 소말리아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엄청난 홍수가 내려거든요. 예. 이런 지역은 사실 그 동아프리카 뿌리로 이 지역들은 지금 거의 한 3, 4년 이상 굉장히 가물었던 지역입니다. 아예 극도로 가물었던 지역인데 이게 만들어진 게 바로 엘니뇨 때문이래요.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은 이 인도양 쪽에 쌍극 전쟁이 발생을 합니다. 같이 이제 어우러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인도양의 서쪽 해상은 굉장히 수온이 올라가면서 저하부가 발생을 해요. 그런 바람에 소말리아라든가 이쪽에 엄청난 호우가 내리고 또 그것이 결국은 호주에도 엄청난 폭염과 가뭄, 네. 이상 고온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지금 뭐 아까 얘기했지만 독일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는 것도 결국은 다 이런 엘니뇨로 인한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용어 자체도 이상 기후, 기후 변화에서 최근에 기후 위기로 좀 더 고쳐 쓰고 있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고, 아까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우리가 벚꽃 같은 정도 얘기할 때면 미소를 지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재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후 위기가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대륙마다 좀 세부적인 원인, 배경도 좀 다 다를 텐데 주된 원인은 어디 있는 겁니까? 자, 이제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뭐 기후변화가 원인이 되겠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올해가 전 지구적으로 역사상 가장 더운 해였는데 네. 자, 이제 이렇게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 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북반구에 있는 북극 쪽에 있는 이 해빙, 바다에 떠 있는 빙하들이 많이 녹습니다. 근데 올해는 얼마나 더웠냐면 11월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9월 정도서부터 얼기 시작하거든요. 북극에는 다시 얼음이 바다니까. 그런데 11월은 얼질 않았어요. 예. 그래갖고 뭐 세계 기상기구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졌다고 할 정도로 북극 빙하가 많이 녹아버리면 이 북극 쪽의 기온이 이상하게 더 많이 올라갑니다. 네. 왜냐하면 얼음이 있을 때는 알베도로 태양빛을 반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거긴 바다니까 그대로 이 빛을 받아갖고 기온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북극의 아주 차가운 북극 한기를 막아주는 제트기류 자체가 약해져요. 제트기류는 북극과 그 밑에 중위도와의 기온 차이가 작을수록 약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해지다 보니까 제트기류가 길게 밑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지역은 굉장히 추워지는 거고요. 한파가 내려오는 거고요. 예. 반대로 그럼 그 옆에는 하나의 파가 되니까 올라가는 쪽은 굉장히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그 폭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트기류가 내려오는 쪽에 되게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이제 이런 로스파가 여러 개 이렇게 쭉 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에서는 엄청난 고온 현상을 바로 그 옆에 지역에서는 엄청난 한파를 가져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2월 초에는 굉장히 더웠지만 이상 고온이었거든요. 그랬다가 그 위에 5일 이후서부터 굉장히 이상 추웠었죠. 12월 초에 예. 추웠었는데 그 위에는 따뜻했다가 이번 주까지 따뜻하다가 이번 주말서부터 다시 한 일주일 이상 아주 강력한 한파가 내려오거든요. 예.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파가 지나가면은 그다음 이제 파가 들어오니까 예. 반대,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지금까지 굉장히 더웠다면은 이제는 굉장히 추운 예. 이런 현상이.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의 특징이 굉장히 기온의 변화폭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웠다가 추웠다 네. 이런 현상이 올해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중간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야말로 좀 극단적으로 지금 기온이 가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전 지구적으로 그래도 이제 뜨거워지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번 가을처럼 태풍이 좀 늦어지는 현상 이것도 지금 수온과 관련이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태풍 자체는 제일 첫 번째 기본이 해수 온도입니다. 예. 네. 해수 온도가 최소한 27도 이상이 돼야만 태풍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위 말 엘니뇨라든가 혹은 기후 변화에서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는 더 늦어지겠죠. 계속. 그러니까 이제 최근 같은 경우 12월이나 뭐 1월 같은 때는 서태평양상에 태풍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예. 이런 것들이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특히 뭐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10월까지는 태풍이 올라왔지만 뭐 우리나라 주변 해수 온도가 더 올라간다면 앞으로 뭐 11월 그래도 태풍은 올라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까 파동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고온이었다가 또 극단적인 또 추위가 동시에 발생하는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자, 반기성 센터장님 나오시니까 그래서 이번 겨울 날씨는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한파 현상도 좀 저희가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겨울 날씨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올해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기온은 평년보다는 약간 높지 않겠느냐. 이건 뭐냐면은 자, 겨울 3달 동안에 평균을 낸 겁니다. 평균은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2월에도 들어와서 초반에는 기온이 굉장히 낮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이번 주말, 저 다음 주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군요. 이번 주말 일요일서부터는 기온이 또 급격히 내려가거든요. 예. 이러한 현상들이 뒤풀이 되다 보니까 평균을 내보면은 약간 더울지는 몰라도 이러한 높낮이가 굉장히 심한 겨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더울 때는 뭐 이상적으로 덥고 추울 때는 또 굉장히 춥고 예. 뭐 이런 현상들이 번갈아 나타나지 않겠느냐. 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겨울은 그렇게 전망을 해주셨고 그러면 내년 한 해 전반적인 날씨는 좀 어떨까요? 내년은 올해보다 훨씬 더울 겁니다. 대개 엘니뇨가 발생한 해 그 다음해가 전지구적으로 가장 더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개 엘니뇨가 발생한 2년, 3년 후가 가장 더웠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2010년에 가장 더웠는데 우리는 2018년에 가장 더웠는데 제가 보기엔 내년 아니고 후년에 우리나라도 가장 더운 여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은 높낮이가 심한 겨울이 될 거다라는 전망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반기성 K웨더 센터장과 함께 기후 변화 대담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